자, 이어서 좀 보도록 합시다. 거기 12번, 11번 조금 잠깐 볼게. 그러니까 11번 문제를 만약에 우리가 마주쳤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 행렬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지수법칙도 마음대로 못 써,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지수법칙, 곱셈 공식, 뭐 인수분해 다 마음대로 못 쓰지? 그지? 단위 행렬이 섞여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치? 2가 섞여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요거 했을 때 A, B의 예를 들어 제곱이야. 그렇지? 그럼 얘는 뭐냐면 괄호, 얘가 두 번 곱해진 거니까 얘는 A, B에다가 이렇게 A, B가 이렇게 곱해진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A제곱, B제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 얘가 이게 자리바꿈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지? 교환법칙 성립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봐봐. 그럼 우리가 눈치가 좀 빠르다면 11번을 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 A 세제곱, B 세제곱이야. 이거를 A를 5번 곱할 거니? 그치? A 3번 곱할 거야? 아니잖아. 그 다음은 A의 5제곱이란 말이야. 이거 5번 곱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지. 그렇지.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 하고 싶니? 세제곱 이렇게 지수법칙을 써가지고 묶고 싶잖아.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 봐야지. 성립하니까 문제를 냈겠지. 이걸 설마 5번을 뭐 제곱할 거면 안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11번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A, B하고 B, A가 같은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 아마 이게 같을 거야.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문제를 냈겠지. 그렇지? 그럼 그래도 한번 확인 작업합시다. 마이너스 1, 0, 1, 0 이거에다가 2, 0, 0 마이너스 1이지? 얘를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된 거 2, 0, 0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일 0, 0, 1 얘 한 거 한번 볼게. 첫 번째 거 봅시다. 얘 하면은 여기 마이지. 그 다음에 얘 0이고 여기 0. 그 다음에 여기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되지. 그 다음에 이것도 봅시다. 이해해 주시면 여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 0 그 다음에 여기 0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0 확인했잖아. 같잖아. 그러니까 AB하고 B가 성립이 됐어. 교환법칙 성립해.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우리가 AB 이거의 세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얘도 AB 이거의 5제곱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이거지. 그럼 봐봐. AB가 얘거든. AB가 얘야. 그럼 이걸 세제곱하래. 그러면 이것도 뭔가 규칙이 나오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AB 행렬인데 이거 제곱 한번 해볼게. 교환법칙이 성립이 되고 있고 그러면 얘는 두 번 곱할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0, 0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여기 얼마 되냐면 여기 4가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0. 그 다음에 여기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 되잖아. 계산 맞니? 그치? 그러면 세제곱은 또 요놈하고 얘를 곱한 거지. 세제곱까지 해보면 뭔가 느낌이 좀 올 것 같은데 AB의 세제곱은 뭐가 되냐면 얘에다가 마이 0, 0 마이너스 1 얘를 곱한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여기는 0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잠깐 이상하게 적었어. 여기서부터 8 그 다음에 여기는 0이지. 그 다음에 여기도 0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세제곱이 이거 나왔어. 그럼 뭔가 좀 규칙이 좀 뭔가 발견되니? 그러니까 이에 거듭적으로 간다는 거가 보이는데 부호는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라는 거가 보이고 얘도 지금 뿔마가 좀 바뀌고 있지. 그러면 요 놈은 봐봐. 세제곱을 했을 때에는 여기 마이너스 8, 0, 0, 마이너스 1 좀 의심되면 하나 더 해봐도 돼. 그렇지? 얘를 제곱 한번 해봐도 되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얘 4제곱이니까 16 될 것이 여기 32 이거에다가 얘는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2 될 거고 0, 0 마이너스 이게 되겠지? 그렇지 않니? 규칙이 좀 나오잖아. 그러면 지금 2개 더 해주시면 마이너스 40하고 마이너스 2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0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11번은 약간 눈치 싸움이지. 그 다음에 12번은 우리 하지 않았던 거니? 그치? 했던 거 아니니? 연립한다고 그랬지 이거? 복습 안 했니? 12번 이거 했던 거잖아 우리 교재도 있고.
12번 빠르게 식만 세워볼게. 12번은 2차 정사각행렬 A 행렬에다가 1, 2를 곱해서 여기 7하고 마이너스 4 나왔대. 그럼 여기 두 번째 거를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A 제곱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적을 수 있지? 1, 2. 요게 마이너스 5하고 26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얘가 바로 얘니까 얘를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식 하나 더 탄생을 시키면 7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5, 26이다 이렇게. 그치? 요 식만 탄생을 시키면 조건 두 개나 써봐. 요 첫 번째 식 하나 나오고 요 첫 번째 식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하나 나왔지. 얘가 조건 두 개 같지만 실제로는 네 개다 이랬어. 2차 정사각 행렬이잖아 A가. 그러면 A 자체를 내가 A 행렬을 A, B, C, D 잡아봐. A, B, C, D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여기다가 지금 1, 2를 곱했어? 한번 곱해볼게. 1, 2.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2B 얘는 C 플러스 2D 이게 되겠지? 그렇지? 요게 7하고 4가 돼야 돼. 얘가 7이 돼야 되고 얘가 4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첫 번째 식을 뽑아냈지. 그 다음에 요거 이용해볼게. 그럼 똑같이 요 A, B, C, D에다가 이번에 뭐냐면 7하고 마4지? 그럼 얘를 곱했대? 그러면 7A에다가 마이너스 4B 그 다음에 7C에다가 마이너스 4D 요건데 얘가 마이너스 5가 나왔고 얘가 26이 나왔대. 그럼 여기 연립하면 되잖아. 둘둘 짝지어서 얘랑 얘랑 연립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연립하시고 할 수 있지. 우리 지난 시간 했어 이거. 그래서 복습을 좀 충실히 해야 돼. 됐니? 그 다음에 14번은 14번도 성분 약속이잖아. 이런 걸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 이런 거 잘해야 돼. 뭐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약속대로 하면 돼. 문제는 상당히 괜찮지. 성분 결정하는 이러한 문제 유형이 요즘 추세잖아. 봐봐. 2차 정사각행렬 성분 돼 있고 봐봐. 둘 다 2차인데 이 A 행렬은 어떻게 정해야 돼 있냐면 얘는 뭐냐면 2의 i제곱 그 다음에 j 의 제곱이야. 이거의 약수의 개수지. 약수 개수지. 약수 개수 구하는 공식 알고 있니? 소인수분해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24 같은 거는 38에 24잖아. 그렇지? 24 같은 건 약수의 개수 공식 어떻게 되니?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얘는 고배 법칙이 적용되는 거지? 2만 쳐다봤을 때 몇 가지? 4가지. 그지? 3의 1제곱. 3만 쳐다봤을 때는 나올 수 있는 케이스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했지? 지수의 대식도에서. 봐봐. 그러면 우선 여기 들어간 예를 찾아야 되겠어. A의 1, 1부터. A의 1, 1은 뭐냐면, 얘는 뭐냐면 2의 1제곱. 그 다음에 얘는 1이니까. 3이지, 3.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3의 약수의 개수야. 3의 약수의 개수 몇 개니? 1하고 3 두 개잖아. 이때는 두 개. 그치? 그 다음에 A의 1, 2가 볼까? 그럼 여기 1 들어가고 여기 2 들어갈 거야. 그럼 2가 될 거고, 여기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지? 그러니까 6이 나오지, 6. 6은 2 곱하기 3이잖아? 약수 개수 몇 개니? 4개지? 그치? 6은 약수 개수. 4개. 그 다음에 2일 갑시다. 보게 그래. 여기 2, 1 집어넣었어. 5지 5. 2개. 그럼 2의 제곱에다가 2의 제곱 4지. 8. 8은 2의 세제곱이잖아. 그치? 2의 세제곱이니까 약수 몇 개? 4개. 그래서 A 행렬 확정시켰어. 요 A 행렬은 뭐가 되나? 2, 4, 2, 4. 2, 4, 2, 4.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B 가볼까? B 가볼게. B 행렬은 함수 fx의 x축과의 교점이지. 그럼 걔도 한번 줘볼까? B11부터. B11은 뭐가 되냐면 i도 1이고 j도 1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2x 제곱에 여기 2x에다가 플러스 1이 되겠지. x축과 교점이니까 판별식 하라는 얘기야. 절반의 제곱. 우리가 부호만 따지면 되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 음수지, 음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이 음수 나오니까 0개지 0개. 그 다음에 b에 1, 2 가볼게. 그러면 2x 제곱에 여기 1, 2 들어갔어. 여기 1 들어가면은 2x, 여기 2니까 이게 되지? 얘도 마찬가지로 음수네. 0, 0 될 거고. 그 다음에 b에 2, 1 가볼까? 그러면 2x 제곱에 2 집어넣었어. 여기 4x, 1 들어가니까 이게 돼. 그럼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니까 얘는 양수지? 2개. 마지막으로 b에 2, 2. 얘는 2x 제곱에 4x에 플러스 2가 되겠지. 얘는 완전 제곱식이지. 그치? 완전 제곱식. 한 개 되겠지. 그래서 비행렬도 우리가 완성을 시켰어. 비행렬은 뭐가 된다? 0, 0, 2, 1 되겠지. 그럼 끝난 거잖아. 곱할 수 있지. 끝난 거야. 14번. 그 다음에 15번 가볼까? 선택형 문제 얘들아. 기억 가볼게. A 더하기 2가 영행렬이면 A는 마이너스 2다. 맞니? 맞지? 2 넘어가면 되잖아. 딱히 뭐 문제될 게 없어. 니은번 잘 나오지. 니은번. 니은번 아주 우리 거기 교재도 있지 이거. 15번. 우리 숙제할 때 이거 맞추셨을 텐데 기억은 뭐 당연히 참이고 니은번도 아주 자주 나오는 애지. A 더하기 B가 단행렬이야. 그럴 때 교환 법칙 A, B하고 B, A가 성립이 되느냐. 그럼 하나씩 소거하면 돼. B 대신 얘 쑥 넘기면 되잖아. 2 마이너스 A. 그러니까 B 대신 2 마이너스 A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 없애볼게. 그러면 2 마이너스 A에 여기 A지. 그렇지. 그러면 같잖아. 그렇지. 단위형에 들어갔잖아. 교환 법칙 성립이 될 것이고, 그지. 분배 법칙 쓰면 똑같지? 그러니까 이건 참이고. 디귿. 지난 시간에 이거 뭐라고 그랬어? 영행자 기억나? A도 영행렬이 아니고 B도 영행렬이 아닌데 둘 다 영행렬이 아닌데 곱해서 영행렬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 반드시. 걔를 뭐라고 한다? 영행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지. 가장 중요한 지문을 또 정답 지문으로 해놨어. 그래서 디귿만 틀렸어.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17번 가볼까? 17번 별표 쳐야 돼. 이거 아주 잘 나와. 내신 문제. 이거 17번. 이거 복소수의 거듭제곱과 비슷한데, 봐봐. 이거 봅시다. 이 문제가 조금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조합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 어차피 우리가 경우에서 가치시험범위 들어가잖아. 봐봐. 이거 볼게. 중요도가 있어. A 행렬이 이렇게 있어. A 행렬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규칙성을 찾을 거야. 우리 복소수에서 뭐 했니? 1 나올 때까지 막 거듭제곱 했지? 그치? 순환수 찾기 위해서. 걔랑 느낌이 비슷한 거야. 요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A의 스몰 a 제곱하고 A의 스몰 b 제곱이 같게 되는. 근데 여기서의 특징은 뭐냐면 요 괄호안을 잡아야 돼. A가 B보다 커. 요거를 만족하는 순수상 개수가 하나 이거야. 120이야. 120 이하. 요 조건 추가적으로 붙었고. 그러면 이거에 우선 순환성을 찾아볼 거야. 제곱을 한번 해볼까? 제곱을 할 건데 여기 옆에다가 살짝 적어볼게. 제발요. 여기 1, 0, 0, 마이너스 i. 그러면 제곱을 하면 뭐가 되냐면 여기 1 될 것이고, 요거 하면 0이고 요거 0이지. 그 다음에 0이고 0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 마이너스의 플러스 i 제곱이지. 그럼 마이너스 1 되니? 그 다음에 세제곱 가볼게. 세제곱은 굳이 뭐 할 필요 있을까? 그래도 해볼까? 세제곱은 얘에다가 다시 0, 1 이걸 곱한 거지. 그럼 세제곱 뭐가 되냐면 여기 1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i 되지. 그럼 4제곱 가볼게. 4제곱은 다시 여기다가 얘를 곱한 거잖아. 1, 0, 0, 마이너스 i. 그러면 여기서 1 나올 것이고, 여기 0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도 0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1 나와. 드디어 나왔네. 단위행렬. 우리가 찾는 게 이거잖아. 그치? 다항식에 있어서 얘는 뭐가 같다? 1과 같다. 우리 복소수에서 뭐 했어? 1 나올 때까지 거듭제곱 계속 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그럼 이거 주기 얼마? 4. 4마다 반복되는 애야. 그치? 4마다 반복되는 애고.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A, B가 서로 다른 숫자야. 얘가 더 커. 그렇지. 그러면
요 스몰 a가 만약에 4의 배수야.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즉 4의 배수라고 하면은 b도 4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 아니니? 얘가 4의 배수면 얘가 4의 배수. 얘가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면 얘도 마찬가지로 나머지가 1이 되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분류를 하자면 4종류가 가능하지. 그치? 4종류가 가능한데 지금 딱 120 이하야. 주기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네, 2이네, 3이네, 4의 배수, 0이네. 각각 몇 개씩? 30개씩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30개씩 있어. 30개씩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잖아. 배열이 필요하니 안 하니? 우리 조업에서 배웠지 얘들아? 순서, 이렇게 대소가 정해져 있어. 대소가 정해져 있을 때는 뽑기만 하면 되잖아. 그치? 4의 배수 중에서 4의 배수가 30개 있어?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8하고 4를 뽑았어. 그럼 무조건 큰 놈이 A한테 갈 거고 작은 놈 B한테 가잖아. 우리가 대소가 정해져 있는 거는 뽑기만 하면 되지. 좋아? 우리가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하겠지. 개념할 때 배웠잖아. 그러니까 30C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게 몇 개 있니? 4개 있잖아. 4의 배수만 있어. 4로 나눌 때 나머지 1인 경우도 있고 2인 경우도 있고 3인 경우도 있고 4의 배수인 경우. 총 4가지. 이게 답이지. 그치? 요 식 이해가니? 그치? 그러니까 아주 잘 나와 얘. 내신 기출 보면은 많이 맞출 거야, 이 문제. 이번에 근데 조합하고 같이 범위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구미가 당기는 문제지, 이런 거는. 그치? 같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15, 17번 했고 18번 가볼까? 18번도 우리 교재에 있는 건데 그걸 조금 살짝 다르지? 우리 지난 시간에 장운고 기출하고 했었잖아. 그거 똑같은데 약간 미지수가 들어갔어? 18번. 18번 봅시다. 양수 K. K는 양수다. 요 조건 하나 붙어 있고, 지금 요 문제의 특징은 여기 있어. OB. 얘가 바로 뭐냐면 1, 2, 2. 요 문제는 고쟁이도 있다고 그랬잖아. 고쟁이 어디 있었니? 스텝 3에 있잖아. 내가 번호 불러줬지, 그치? 그 문제야. 요게 있고, 그 다음에 EA에다가, 그 다음에 KB. 요거를 하는 행렬이 요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추가적인 조건이 B의 제곱이 2B다. 요 3개 조건 있지? 그치? 얘를 가지고서 지금 3A 플러스 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봐라, 이거야. 그럼 봐봐. 이거 조건은 특징이 뭐냐면 여기 있다고 그랬어. 여기는 A, B 모두 있는데 여기는 갑자기 B잖아. 그럼 여기 두 조건에서 우리가 뭘 한다? A를 없앤다. 그치? A를 없애려면 여기 양변 2배 하면 되겠지. 그치? 2배. 2배 하면 2A의 마이너스 10B가 되겠지. 얘가 2배 했으니까 여기 4가 되겠어. 그런 다음에 밑에서 위를 뺍시다. 밑에서 위를 빼면 A가 사라지잖아. 그럼 밑에서 위를 빼시면 K 더하기 10의 B 이렇게 되지? 되니? 밑에서 위를 뺐어. 밑에서 위를 빼시면 이게 되지. 얘가 얘에서 뺐으니까 여기는 0이 될 것이고, 얘에서 빼면 1, 4에서 4 빼니까 0,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돼? K제곱 빼기 4가 되겠지. 됐니? 여기까지. 이게 1단계잖아. 요게 1단계고, 그 다음에 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써먹으려면 B의 제곱을 구해야 되거든? 양변 제곱해야지. 그치? 양변 제곱하시면 K 더하기 10에 여기 제곱에 B 제곱. 제곱한다는 의미가 두 번 곱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010 K제곱 빼기 4. 얘를 두 번 곱하는 거지. 해주시면은 여기는 0. 요거는 K제곱 빼기 4. 여기도 0. 그 다음에 여기는 K제곱 빼기 4의 제곱 되겠어. 됐니? 행렬 이렇게 되지? 이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거 요한과 B제곱이 2B니까 여기다 2B 집어넣어볼까? 2B 집어넣어볼까? 그러면은 여기 2B가 들어갔어? 그럼 뭐가 되냐면 K 더하기 10의 제곱에다가 여기 2B니까 B 이렇게 적어볼게. 얘가 바로 얘지? 얘인데 지금 요거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지금 우리 요거 알고 있잖아, 얘들아. 요걸 이용해 볼게. 그러면 얘를 다시 적으면 여기에다가 나란히 2에 K 더하기 10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니니? 이거에 0, 1, 0, K 제곱에 빼기 4. 이거 되니?
요 보라색 요 식을 이용할 거야. b의 제곱이 2b니까. 그럼 여기에서 하나의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지. 그거 봐봐. 얘를 실수했을 때, 즉 여기서 k제곱에 빼기 4가 누가 되냐면 2배의 k 더하기 10이 돼줘야 되겠어. 이런 관계식 만들 수 있지. 이제 얘가 얘랑 같아야 되잖아. 그치? 나는 지금 여기서 요거를 이용했던 거야. 그럼 여기에서 k제곱에 마이너스 2k에다가 마이너스 24네. 그래서 k 빼기 6에다가 k 플러스 4는 0이 될 거고 k는 6이 되겠지.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k가 구했어 이제. 그럼 이제 끝난 거야 문제는. k가 구했고 그러면 여기가 6이 된다 이 얘기거든. 여기가 6이야. k가 6이니까. 그럼 지금 문제가 최종적으로 묻는 게 3a 더하기 b 행렬 이거를 구하래 얘들아. 그러면 a, b를 각각 구하는 게 좋을지 딱 k값 구하고 나니까 얘 변변 더하면 되네. 때려보니까 봐봐. 이거를 뭐 a 행렬을 따로 구해도 되겠지만은 지금 3a 플러스 b 행렬을 구하래? k가 6인 거 찾았단 말이야? 그럼 얘네끼리 변변 더하면 얘 나오지 않니?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위아래 변변 더해주시면 돼. 그러면 변변 더하면 3이 될 거고 여기 4가 될 거고 얘 6이 될 거고 여기 k제곱에 플러스 2가 될 건데 k가 6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 얼마 돼? 6, 6에 36, 38이 되겠지. 이렇게 여기가. 그럼 끝난 거 아니니? 그래서 지금 성분의 합을 구하라. 38에다가 48에다가 51 정답 51. 그치? 되니? 다시 한번 봐봐. 이게 스텝 3 있잖아. 어려워 이 문제가. 우리가 행렬이 한 문제가 어려운 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요거의 특징은 A, B 섞여 있고 B 제곱 B다. 요거 특징적인 거야. 그러니까 요 관계식을 이용하려면 A를 어떻게든 소거해야 돼. 없애야 되니까 내가 얘를 2배 한 다음에 변변 뺐다는 거야. 그래서 요 첫 번째 식을 이끌어냈어. 그치? 그럼 다음에 이제 뭐냐면 B의 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내가 양변 제곱을 해가지고 요 식을 이용해서 제곱을 해가지고 B의 제곱 이렇게 구했지. 이렇게. 요 식을 이렇게 구했는데 얘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 얘가 요거니까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지. 그치? 그런 다음에 요게 요거가 돼야 되니까 둘이 어찌 보면 일종의 뭐 개수 비교가 돼. 성분 비교지. 성분 비교. 성분을 비교해주면 여기서 K 값이 나오지. 그 다음 마지막 20번 갑시다. 20번도 좀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20번도 얘도 아마 기출을 우리가 이제 전범위 하다 보면 마주칠 문제야. 20번도 아주 괜찮은 문제야. 얘도 단기형 문제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케일리 해밀턴도 내가 알려줬잖아. 근데 걔는 서술형에 쓰기엔 좀 곤란해. 학교에서 근데 수업을 할 수도 있어. 학교 쌤들도 그거 배웠기 때문에 아마 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 수업 시간에 다루면은 그거를 뭐 서술형에 써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 20번 문제 가볼게. 주관식으로 했단 말이야, 서술형. 그러면 A 행렬이 지금 뭐냐면 A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A 제곱이 A, B,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A하고 A 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A 제곱을 한번 구해볼게.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A, B, 마이너스 B, A 얘하고 A, B, 마이너스 B, A 두 개 한번 곱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A 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A, B, BA니까 2AB.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여기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됐니? 이렇게. 곱셈을 했어. 얘가 돼야 돼. 얘가 지금 A 제곱이 얘래. 얘가 요 놈이 돼야 돼. A 마이너스 B, B, A 얘가 돼줘야 돼. 그럼 성분 비교해 볼게. 성분 비교. 그러면 A 제곱에 마이너스 B 제곱 얘는 A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2AB 얘가 마이너스 B가 돼줘야 되지. 그렇지? 그럼 밑에 걸 먼저 봅시다. 밑에 거 넘겨서 우리가 B로 묶어볼게. B로 묶으면 2A 플러스 1이지. 여기 나오는데 거기 문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지? 우리 하나의 조건 안 썼잖아. B가 양수다 보이니? 문제. 그치?
문제 안 써먹는 조건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막 구석이 박혀있는 이런 조건들 보면 항상 동그라미 쳐가지고 써먹을 생각해야 돼. 그럼 여기서 B가 양수니까 얘 0이 될 가능성 없지. 그러니까 A 값 바로 나왔어. A 값 얼마야?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그럼 A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집어넣으면 B 값 나오겠지. B제곱이 A제곱에서 A 뺀 거야. A제곱은 4분의 1 맞지? 빼기 A니까 여기 2분의 1 이게 되지? 그럼 4분의 3이 되네. 그러면 B값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양수 골라라 이랬으니까 B는 2분의 루트 3 되겠어. 1번 답 나왔지? 그치? 1번 답. 그치? 1번 답 나왔고 2번 갑시다. 그러니까 2번을 풀 때 K 레밀턴을 쓰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지. 바로 나오잖아 답이 그냥. 그치? 근데 우리가 K 레밀턴 안 쓰고 2번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냥 A제곱은 우리가 구해놨잖아. A제곱 어딨어? 얘잖아 얘. A, B 구했어. 그럼 A제곱을 적어볼게. A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B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요거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B니까 2분의 이게 되고 A지?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바로 A제곱이거든. 얘를 대입했고 얘를 PA야 PA. 그러면 얘는 P에다가 A가 A 마이너스 2분의 1 B 대신에 2분의 루트 3 집어넣으시면 요거지? 플러스구나.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QA지? QA는 여기 뭐 Q 아니야? QQ 00 얘를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P에다가 Q 여기는 2분의 루트 3P지 맞나? 더하면 이게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바로 P값이 나오는데? P값 마이너스 1 아니니? 그치? 더 이상 쓸 필요도 없지. P는 마이너스 1 나오고 그러면 P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2분의 1 더하기 Q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돼야 되니까 Q는 마이너스 1. 둘 다 마이너스 1이네. PQ 모두 마이너스 1 나왔어. 두 번째 문제 구했지. 물론 K 밀턴을 쓰면 조금 더 편하지. K 밀턴 기억나니? 지난 시간에 뭐였니? 우리가 요거 기억나? 외웠어? A, B, C, D. 여기 A 할 때 2차식 바로 만들 수 있지. 어떻게? A제곱 마이너스에 A 플러스 D의 A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BC 이게 바로 K 레미턴이지. 이것은 바로 나오지. 얘는 그냥 한 줄 아니니? 객관식이라면 뭐 이거는 바로 하면 되는데 얘는 서술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이걸 다뤘어. 그러면 이거 써도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만약에 이거 썼다. 그러면 바로 나와. A의 제곱에 봐봐. A의 제곱에 마이너스. 요거 두 개 더하는 거잖아. 어딨어? 그치? 두 개 더하면 2A잖아. 요거 두 개 더하면 2A지. 2A니까 플러스 이거 나오겠네. 그 다음에 AD 하면은 AD는 A 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거지? 여기 1이네. 이게 나오네. 바로 나오네. 이렇게. 그치? 근데 우리가 이제 요 식만 보면 아주 그냥 뭔가 흥분이 돼야지. 이거 뭐니 이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과 동일하잖아. 다항식에 있어서. 그거 뭐? 우리가 이거 중간고사 공부할 때 얘 보면 우리가 뭐 했지? 양변에 X-를 곱해서 세제곱이 얼마다? 1. 그거 이용했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뭘 곱해야 돼? A-2를 곱할 생각 해주셔야지.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등장한다? 세제곱은 2라는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지. 그러니까 순환성이 나온다는 얘기야. 세제곱이 2니까 그럼 100제곱은 얼마겠어? 세제곱이 1인 거였잖아. 세제곱이 1인 거니까 100제곱은 A와 같지. 그치? 답이 나왔잖아. 3번도. A 구하라 이거야. 아주 괜찮은 문제지 이것도? 할 수 있겠지? 나오면. 그러니까 요거에 관한 문제도 아마 우리가 이제 전범위 풀다 보면 마주쳐 이것도. 그러니까 쌤들이 고르는 문제들이 다 비슷할 수밖에 없어. 이게. 다음에 이제 오늘 진도 좀 나갑시다. 경우의 수. 화장실. 갔다 와.
혹시 뭐 경우의 수는 다 했지? 그치? 개념 만드는 사람 없잖아, 우리. 그래서 경우의 수 오늘 조금 할 건데. 근데 이번에 경우의 수가 아마 비중이 상당히 높겠지. 이제 그리고 준비 잘해야 돼. 얘들아, 경우의 수가 실제 그 긴장된 상태에서 경우의 수 문제 푸는 게 가장 이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이론이 적은 대신 그 대신 문제를 많이 풀어서 감각을 좀 많이 좀 올려야지.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딱 뭐만 할 거냐면 경우의 수만 할 거야. 다음 시간에 순열 조합하고. 경우의 수는 이론 자체가 없어. 이론이 뭐밖에 없냐면 딱 이 파트에 등장하는 수학자 하나 있잖아.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한 거. 그래서 합의 법칙하고 고배의 법칙, 그거에 관한 내용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요 합의 법칙하고 그러니까 고배 법칙 요거를 구별하는 거지. 그거에 관한 내용이지.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근데 초등학교 때 다 이미 공부를 했지만 하나 예를 들면은 이런 거잖아. 가장 쉬운 예, 뭐 주사위 한 개하고 그다음 동전 한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총 가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했단 말이지. 앞면일 때 1, 그 다음에 앞면일 때 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앞면일 때 6까지. 이게 순서상들을 모조리 다 구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총 가지수가 몇 가지다? 몇 가지다? 12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뭐 발견한 건 아니고 정리한 건 내용은 뭐냐면 요거지.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에 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딱 액션을 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주사위만 쳐다보는 거지. 얘만 쳐다봤을 때는 6가지. 동점만 쳐다봤을 때는 2가지잖아. 그럼 이제 남은 일은 뭐냐면 요 두 개의 숫자를 더할 것이냐 곱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는데 어떨 때 더하고 어떨 때 곱하느냐 그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모든 수학책의 개념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를 할 때는 합의 법칙 더해주고 그 다음에 고배 법칙은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개념서는 이렇게 정의돼 있어.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조금 오류가 발생,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은 거지. 동시라고 하는 게 그 영어로 얘기했을 때 same time이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를 2개를 동시에 던져도 36가지지. 그치? 주사위 1개를 한번 던지고 텀을 두고 다시 던졌어. 그래도 36가지거든. 그치? 그래서 이 동시라는 개념이 그 same time의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로 기억을 해야 되냐면 고배 법칙은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뭐뭐이고 뭐뭐이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은 두 수를 곱해야 되는 거고 해석을 했을 때 또는이지 또는 그치? 또는으로 해석이 되면은 2개를 더한다 이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인데 뭐 서울에서 뭐 대전을 찍고 부산을 간대. 그치? 그랬을 때 요 길이 3개 있고 요 길이 이렇게 2개 있고 직통길이 하나 있어. 그럼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 몇 가지니? 총 몇 가지? 7가지라고 답할 거 아니야. 그렇지. 걔를 근데 이론을 좀 입히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론을 입히자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거 이미 7가지라고 답했잖아. 그럼 왜 7가지냐면은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둘 중에 하나야. 요 대전을 경유를 하거나 대전을 경유하지 않거나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지? 대전을 경유하거나 또는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얘는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야. 얘는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고 그렇지 않니? 그러면 첫 번째 경우 볼게. 대전을 경유하는 경우 볼게. 얘를 반드시 거쳐야 돼.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 가는 거 몇 가지? 3가지. 대전에서 부산 가는 거 2가지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곱해야 되겠지. 곱하는 이유는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서 그리고 부산 가는 거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곱을 해줘야 돼. 6가지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대전을 경유하지 않는 길은 1가지. 그래서 이 두 놈은 합의 법칙이 적용되니까 총 7가지가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배 법칙, 여기서는 합의 법칙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지. 이론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경우의 수는. 나머지는 다 그냥 문제야, 문제. 그래서 얘들아 뭐 2번 같은 거 눈으로 한번 볼까? 전개를 한데 항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첫 번째 괄호에서는 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A 아니면 B 2가지지. 두 번째 괄호에서는 X, Y, Z 몇 종류? 3종류지. 그러면 앞에 거 괄호에서 하나 뽑아야 되고 그리고 뒤에서 또 뽑아야 되지.
당연히 곱해야 되지. 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니까 6가지가 되겠지? 이런 경우는 뭐 그냥 기본적인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이 우리가 11번 넘어가 볼까? 11번. 4번 이런 건 할 수 있지, 얘들아. 부정방정식. 4번도 간단히 볼까, 그냥? 4번 간단히 보시면. 4번은 부정방정식인데, 순서상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2x 더하기 y 더하기 z 얘를 했을 때 10이 나오는 자연수야, 자연수. 그치? 자연수 순서상. 그러면 이건 분류를 할 건데, 분류를 할 때는 누굴 기준한다? 개수가 제일 큰 애를 가지고. 그치? 그 이유는 그래야지 분류가 적게 나오잖아. 그치? 분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든 거야,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개수가 가장 큰 애. 그치? 항상 분류를 할 때 기준은, 분류의 기준은 개수가 큰 애지. 개수가 큰 애를 가지고 기준을 한다. 그럼 나는 x 가지고 당연히 분류해야 되겠어. 첫 번째, x가 지금 자연수니까 제일 큰 애가 5는 될 수 없지. 5가 되면은 여기, 그치? 0이 돼버리니까 안 돼. 그럼 x가 4부터 가능하지? x4 가능하고, 그 다음에 x가 3일 때 가능할 거고, 세 번째 x가 2일 때 가능하고, 네 번째 x가 1일 때 가능해. 이렇게 해야지 4개로 딱 분류할 수 있는 거지. y라든지 z로 잡으면 좀 더 분류가 많아져. 그래서 첫 번째 봅시다. x가 4야. x 4면은 여기서 y 더하기 z 얼마니? 여기 2가 되겠지? 그럼 얘를 만족하는 순서상 내가 y, z의 순서상 구할 거야. 1, 1밖에 없잖아. 한 가지. 그 다음에 x가 3일 때 봅시다. 3 집어넣어. 그러면 이때는 y 더하기 z가 얼마 나와? 4가 나오겠지. 그렇지 않니? 그럼 이때 순서상은 몇 개? 3, 1, 2, 2, 1, 3. 세 가지 나오지. 그 다음에 x가 2일 때에는 x 2 집어넣어봐. 그러면 y 더하기 z 얼마? 6이지? 그러면 여기 1, 5부터 해가지고 여기 얘가 y 값을 기준으로 해봐.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5가지가 나오겠지. 이거 적으나 마나? 되겠니? 여기 5가지 나오겠지. 여기 3가지. 여기 1가지. 그 다음에 x가 1일 때에는 y 더하기 z가 얼마냐면 8 나오겠지. 그럼 여기도 y 값 기준으로 해봐. y가 제일 작은 애가 1, 제일 큰 애가 7. 몇 가지? 7가지. 7가지 나오겠다. 요 4개 더해주시면 답이지. 그렇지? 모르지 않잖아. 그러면 이제 11번 가볼까? 나머지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이거 완전순열이지? 11번은 완전순열인데 뭐 개념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건 선택의 문제야. 완전순열. 요 개념 자체는 알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4명이 있는데 모두 다 모자를 쓰고 왔어. 그렇지? 이미 그런 다음에 모자를 제출하게 하는 거지. 제출한 다음에 섞은 다음에 다시 잡았을 때 4명 모두 다 본인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잡는 경우의 수지. 그러니까 원래 이 완전순열은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원래 수형도를 그려야 되거든. 수형도. 수형도라고 하는 거는 요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 나뭇가지 숫자야. 나뭇가지 모양이지. 그러니까 노가다란 얘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노가다. 가지치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가다 해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이게 3명일 때는 쉽지. 봐봐. A, B, C가 있다고 봅시다. A, B, C가 있는데 랜덤하게 잡았는데 다 자기 물건이 아닌 남의 걸 잡아야 돼? 그럼 얘는 카운팅 가능하지. 봐봐. A가 B 잡고 얘가 A 잡고 얘 아니고 얘가 C 잡고 얘가 A 잡는 요 경우. 그 다음 얘가 C 잡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얘가 A 잡고 얘가 B 잡으면 되겠지. 그치? 3명일 때 몇 가지밖에 안 나와? 2가지밖에 안 나와. 4명부터가 좀 골치 아프지. 그치? 4명부터 A, B, C, D 이거 한번 해봅시다. A, B, C, D가 4명 모두 다 남의 걸 잡아야 돼. 그러면 A가 B 잡았다고 아예 가정을 해볼게. 그치? A가 B 잡았다고 가정을 해서 카운팅을 하면은 C 잡았을 때, D 잡았을 때 동일한 간수가 나올 거 아니니. 곱하기 뭐 하면 돼? 3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좀 카운팅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D, C 이렇게 잡았을 때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게 우리가 수형도를 그려가면서 카운팅 해야 되거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내가 개념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선택을 해줘야 돼.
그냥 4명일 때는 4명일 때는 9가지, 5명일 때는 44가지. 이걸 암기하든지, 선택의 문제야. 이거를 암기하든지, 아니면 경시에서 쓰이는 요 관계식이 있었어.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요 두 번째 요걸 기억하든지. 두 번째 뭐냐면, 요거의 의미는 n명일 때야. n명일 때.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n-1에다가 a의 n-1, a의 n-2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요 관계식은 2명일 때 볼까? 2명은 당연히 한 가지밖에 없어. 서로 바꾸는 거. 3명은 방금 했지. 2가지 나와. 4명이야. 여기다가 누구 집어넣으면 돼? 4 집어넣으면 돼. 4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4명일 때는 3 곱하기 앞에 거 2개 더한 거야. 그럼 얼마? 9가지 나와. 그 다음에 5명일 때는 여기다 n 대신 5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4 곱하기 앞에 거 2개 더하면 돼. 얼마? 11. 그러니까 44가지. 그치? 근데 거의 대부분의 내신 문제는 여기서 멈추고 있고, 여기가 나오면은 장문 문제 딱 한 번밖에 없어. 5명은 조금 심하잖아. 그치? 5명은 얘들아 A, B, C, D, E야. 그러면 딱 여기를 B라고 못 박았을 때 여기를 몇 개 찾아야 돼? 무려 11개를 찾아야 돼. 시험장에서 11개 찾을 수 있니? 시간이 쫓기는데. 그치? 그래서 이거는 주관식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외워버리라고 하는 거지, 내가. 11번 가볼게, 그래서. 11번.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돼? 얘를 외우든지, 암기를 하든지, 아니면 요 관계식을 기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된다는 거지. 11번 가볼게, 여의도 요거. 여야 문제. 봐봐. 11번 보시면 6명이 있어. 6명을 내가 A, B, C, D, E, F라고 해볼게. 6명이 있는데 2명만 자기 자신 거를 이름표를 잡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 남의 이름표를 잡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우선은 뭘 해야 돼? 자기 이름표를 제대로 잡을 애들, 그 6명 중에서 우선 2명을 골라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애를 A, B라고 해볼게. A가 제대로 잡았고 얘가 자기 거 그대로 잡았어. 그럼 여기 4명은 어떻게 돼야 돼? 4명은 모조리 다 남의 걸 잡아야 돼. 그럼 이 4명을 완전 순열에 대입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는 몇 가지야? 9가지. 정답 얼마? 6C 곱하기 9가 되겠지. 됐니? 이 4명이 모조리 다 남의 것을 잡는 경우의 수는 4명일 때는 얼마라고? 9라며. 괜찮아. 이걸 해야지. 이거 시험장에서 하면 되게 오래 걸려, 생각보다. 내가 외우라는 데는 이유가 있어, 얘들아. 그치? 수학 가르치면서 외우라고 하기가 좀 부담스럽지만은, 외울 건 외워야 돼, 우리가. 그치? 그래야지. 우리 수험생이잖아. 빨리 풀고, 남는 시간을 어려운 문제에 투자해야 돼. 이런 문제에 시간 뺏기면 안 된다고. 그럼 6시 얼마니? 15 곱하기 9니까 135. 이런 식으로 답내주시면 되지. 그 다음에 12, 13번이 아주 잘 나오거든. 13번은 불과 한 달도 안 됐구나. 2번 중간고사 수도 문제야. 13번. 13번 한번 도전해볼래? 아주 잘 나와, 얘. 12, 13번이 아주 잘 나오는데, 실린고 문제는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13번 수도 문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이게 1대잖아. 5A 대 5B가 1대2지. 그러면 여기를 내가 알파로 마이너스 알파로 잡으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2알파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음수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요 두 군의 합이 1이야. 요 두 군의 합이 1이잖아. 알파 얼마인 거야? 알파가 1. 그렇지. 알파 1인 거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얼마야? 2인 거지. 그럼 fx 잡을 수 있잖아. fx는 어떻게 돼? 식이. fx는 최고차계수 지금 얘기가 없지. a로 잡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1에다가 x 마이너스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k 값이 어느 거지? 아 k 값이 9라는 얘기구나. 그럼 여기다가 이제 f의 x가 이러면 f의 ex는 여기다 2x 마이너스 k를 집어넣어. 그렇지? f의 2x 마이너스 k는 a에다가 여기다 2x 마이너스 k 이렇게 집어넣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여기도 2x 마이너스 k 빼기 2 이렇게. 그러면 이거 이퀄 0의 두 구는 뭐가 되냐면 한 근은 2분의 1 k 빼기 1 되지. 여기서 2분의 k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되니? 요게 하나이고 요게 하나면이야. 그럼 두 군의 합이 3이네. 이거 더했을 때 3이다 이 얘기잖아. 그럼 k값 나오겠지. 그렇지? 틈틈이 좀 많이 풀어놔. 이참수 문제가 100매 문제가 많아. 집대성했어. 거의 이 정도만 풀어도 될 정도로. 이번 기출까지 내가 다 넣어놨거든? 이번 애들 중간고사 본 이참수 문제까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만 다 할 수 있으면은 어지간한 문제는 될 거야, 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돼. 어? 아니, 그 정도는 해야지. 110문제인데. 자, 이거 답 나왔니?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얘들아. 이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대? 얘가 홀수가 됐으면 좋겠어, 홀수. 홀수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덩어리, 곱이 있는 요 하나의 덩어리하고 얘 한 덩어리 이렇게 나눴지? 그럼 두 개의 덩어리가 합쳐서 홀수가 나왔어. 그치? 합이 홀수가 되려면 두 개의 합이, 그러면, 얘가 홀수면 얘가 짝. 요거 가능하지. 이거 아니면 뒤집힌 거. 얘가 짝수일 때 얘가 홀수가 되는 케이스지. 그렇지? 그럼 첫 번째 경우 봅시다. 첫 번째 경우는 얘가 홀수야. 곱이 홀수라는 거는 모두 다 홀수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경우에서는 요 ABC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경우야. 얘가 홀수, 얘가 짝수인 경우야. 그러면 곱이 홀수라는 얘기는 모조리 홀수지. 홀이야. 그러면은 AC 더해서 홀 더한 거잖아. 짝수 나오니?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홀수. 이 경우 요거 충족하지. A하고 C 더하면 짝수 나오잖아. 홀수끼리 됐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 경우는 끝났어. 그럼 요 경우 볼게. 요 경우. 근데 곱이 짝수인 경우야. 곱이 짝수가 되려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짝수인데, 세 개 다 짝수인 경우는 아닐 거야. 셋 다 짝수면 얘들아, 이게 홀수가 안 나와. 그렇지? 그러니까 요 A, B, C 중에서 하나만 홀수이거나 혹은 두 개만 홀수이거나 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어. 그럼 하나만 홀수인 경우 봅시다. 그러면 A가 홀수가 되고, 지금 여기가 AC란 말이야. B가 빠져 있어. 그거 잘 봐야 돼. 여기가 홀수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는 짝수 해주시면 되고. 그치? 홀 짝 볼까? 가능하지? 그치? 홀 짝이면 이거는 짝수 유지되는 거고, 요 둘 합쳤을 때 홀수 나오잖아. 그럼 얘하고 또 자리 바꾸면 짝, 홀 얘도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짝수 하나인 경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짝수 두 개인 경우 볼까? 짝수 두 개는 여기 B가 빠져 있으니까 B만 짝수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똑같이 해야 돼. 이거 똑같이 해야 돼. 봐, 이 경우 볼게. 그럼 짝수 두 개지? AC 지금 홀수 유지되지? 유지하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얘 또 자리 바꾸면 거, 여기 짝수, 홀수, 이거. 몇 가지 나와? 5가지 나오잖아. 그래서 한 가지마다는 다 가지가 동일해. 그치? 지금 주사위 아니니? 주사위니까 다 홀수, 짝수 다 3개씩 있어. 이거 27개지? 얘도 마찬가지잖아. 똑같잖아, 다. 27개 몇 개 있어? 5개 있잖아. 135개.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지. 경우에서 아주 잘 나오는 문제야, 이거. 나오면 홀짝 구별을 하고, 크게 보면 이 덩어리,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눈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우선 결정을 해야 돼. 알겠니? 빼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하나라도 빼먹으면 답이 틀려, 이거.
그러니까 보기 구성을 상당히 잘하셨어. 다 27씩 차이가 나게끔 보기를 구성했잖아. 하나라도 빼먹으면은 보기에 있게끔 보기를 아주 잘 만드셨어. 그렇지 않니? 135 다음에 그지? 딱 27씩 그지? 간격으로 만드셨잖아. 아, 신경 써서 만든 거야 이거는. 그렇지? 그런 거지.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실링고 문제 반드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좀 중요한 게 많이 없어서 쭈르륵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냐 지불 쪽 하고 그 다음에 21번이 여기 이화 외고 문제인데 이게 성남고에도 예전 나왔어. 작년 올해 말고 작년. 이게 원래는 중복조합 문제인데 개수가 적으면은 경우수를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래도 21번도 한번 해볼게. 그에 앞서서 우선 그 19번, 20번 한번 봅시다. 요거는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은 뭐 개념 한번 들었으면 다 알겠지. 둘의 차이점은 알고 있잖아, 얘들아.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 요거 하고 지불 금액. 이 둘의 개념 차이는 있어. 그래서 우리가 1,000원을 지불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1,000원을 낼 거 아니니? 그러니까 1,000원을 내고 싶은데 이 1,000원을 낼 때 지폐 하나로 내는 방법이 있고 500원짜리 2개로 내는 방법이 있고 100원짜리 10개로 내는 방법이 있지? 그럼 걔는 지불 방법으로 봤을 때는 각기 다 다른 경우지? 동전하고 지폐 다르잖아, 방법이. 그런데 지불 금액은 방법은 내가 관심이 없어. 금액만 관심 있는 거야. 그 세 가지 모두 다 1,000원을 낸 거니까 얘는 한 가지로 카운팅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 둘의 차이점이 좀 느껴지지? 누가 더 가지수가 많을까? 일반적으로는? 지불 방법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니? 같은 1,000원도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다 각기 별도로 카운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봅시다. 1,000원짜리가 뭐 3개 있어. 그 다음에 500원짜리가 2개 있다.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4개 있대. 이럴 때 우리가 지불 방법부터 볼게. 지불 방법은 정확히 뭐와 관련이 있냐면 고배 법칙과 관련이 있지. 얘는 고배 법칙하고 관련이 있어. 아까 전에 파스칼 얘기하면서 끊어본다고 그랬잖아. 액션을 끊어본다고 그랬지. 1,000원짜리만 쳐다보는 거야. 얘만 쳐다볼게. 얘만 쳐다봐. 1,000원짜리 3개 있어 현재. 나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니? 1,000원을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그러니까 1,000원짜리만 바라봤을 때 4가지 나와. 그럼 500원짜리는 같은 방식으로 하면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 100원짜리 몇 가지? 5가지 나오겠지. 조심할 거는 여기서 반드시 1을 빼줘야 돼. 1을 빼는 이유는 지불의 개념이지. 셋 다 얘도 안 내, 얘도 안 내, 얘도 안 내? 그건 지불이 아니니까. 그치? 최소한 내수 중에서 뭐는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빼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불 방법 같은 경우는 공식이 있어. 공식이. 그래서 뭐 100원짜리, 1,000원짜리가 L개 있다. 그 다음에 500원짜리가 뭐 M개 있다.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N개 있다. 이거의 지불 방법은 공식이 이렇게 되지? L 더하기 1에다가 M 더하기 1에다가 그 다음에 N 더하기 1 한 다음에 빼기를 해주시면 이게 바로 지불 방법이다. 그런데 지불 금액으로 갑시다 이제. 지불 금액이 시험에 나오겠지 당연히. 그럼 지불 금액은 우리가 봐. 금액에 관심이 있다는 거야. 금액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면 봐봐. 지금 100원짜리 4개밖에 없어. 얘가 500원짜리 역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침범이 안 된다는 얘기야. 100원짜리 4개밖에 없으니까 500원짜리 역할이 안 돼. 그런데 얘는 가능하지. 500원짜리가 2개 있기 때문에 얘는 1,000원짜리 역할 할 수 있지? 그렇지? 얘가 1,000원에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500원짜리가 2개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낮은 단위로 환산하지. 왜냐면 내가 금액만 관심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금액이 관심 있는 거기 때문에 낮은 단위로 환산해야 돼. 그러면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바뀔 거냐면 낮은 단위가 500이잖아. 그치? 이게 지금 침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항상 우리가 침범 가능성을 봐야 돼. 얘가 침범이 가능하다는 거야. 500원짜리가 1,000원짜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낮은 단위로 환산할 건데 얘는 500원짜리 몇 개니? 6개지. 거기다가 2개 더했어. 그럼 500원짜리 몇 개다? 8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 100원짜리는 현재 몇 개? 4개 있어. 이렇게 적어두면은 얘는 침범할 가능성이 없어. 침범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하고 같은 경우수 나와. 똑같아. 그럴 수밖에 없지. 그치? 이게 이 역할을 못 해주니까. 따라서
이때는 얼마가 되냐면 9 곱하기 5에서 하나 빼주시면 되지. 그래서 44가지가 나오지. 이런 식으로. 뭐 개념할 때 다 했던 내용 아니니? 그래서 그 하나만 해볼까? 20번을 내가 해볼게. 20번 간단히 보고 20번 보시면 만원짜리가 만원짜리 한 개 있고 5천원짜리가 3개 있어. 그 다음에 천원짜리가 3장 있어.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건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지? 지금 묻는 게 금액을 묻고 있다. 그럼 침범 가능성을 따져봐야 된다. 얘 가능하네. 5천원짜리가 만원짜리 역할 지금 침범 가능하지? 예, 침범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낮은 단위 얘로 환산해야 되겠다. 1,000원짜리는 지금 얘 역할을 할 수 없어. 3개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럼 얘들아, 이게 다 될 때는 어떻게? 다 될 때는 그냥 가장 낮은 단위 얘로 다 환산하는 거야. 1,000원짜리 몇 개인지로. 그치? 그럼 봅시다. 그럼 여기서는 문제를 새로 적으면 만원짜리가 지금 한 개 있으니까 5천원짜리 지금 2개인 거고 얘까지 합치면 5천원짜리가 5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1,000원짜리가 지금 몇 개냐면은 3개 있는 경우지. 그러면 얘로 만들 수 있는 딱 이렇게 적으면 이제 침범이 절대 안 돼. 여기서 이제 지불 방법을 카운팅 해주시면 되겠어. 1 더하면 6, 1 더하면 4. 거기서 하나 빼주시면 되지. 정답은 23가지 나오지. 그 다음에 우리는 좀 난이도 있는 21번 하고 잠깐만 끊었다 할게. 21번 한번 도전해볼까, 이거? 이거 한번 해봅시다. 동그라미 쳐야 될 단어가 있어, 21번. 첫 번째 줄에 서로 다른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케이크고, 그 다음에 꽃은 같은 종류야. 다른과 같은을 동그라미 쳐야 돼. 이거 한번 고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거? 9번. 지금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 봐. 여기서 알파 봐. 켤레를 갔잖아. 켤레를 가지니까 한근 무조건 켤레 가지니까 알파바는 뭐가 되는 거야? 베타가 되는 거고. 베타바는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를 어떻게 적을 수 있는 거야? 알파 제곱에 베타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얘는 여기 베타고 얘는 알파잖아. 그럼 여기에서 알파, 베타를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지. 제곱은? 그치. 제곱인데 내가 여기가 베타고 여기 알파잖아. 공통인수 알파, 베타 꺼낸 거야. 그럼 제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알파, 베타 제곱. 되니? 그치. 그러면 지금 뭐냐면 얘는 각각 구할 수 있잖아. 근계수관계 이용하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값이 얼마냐면 얘는 합이 3이니까 합의 제곱에서 2배 이거니까 8배니까 얼마? 1 나오지. 얘는 얼마야? 얘가 3이고 얘가 4니까 12. 그렇지? 그러면 fx의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얘하고 얘래. 그러면 어떻게 적을 수 있어? x 마이너스 1하고 x 마이너스 12. 최고참계수는 1이라고 돼 있구나. 그럼 요거네 그냥.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지. 그렇지? 자, 21번 한번 같이 가볼까? 나오니 이거 좀 되니? 여기 작년 이화 외고하고 성남고가 작년에 이게 나왔어. 또 다르게. 이 문제 맞추면 좀 감각이 있는 거야. 확통에.
확통은 진짜 감각 싸움이야 이게 보면은. 그래서 문제 연습을 많이 통해서 좀 해야 되겠고. 서로 다른 케이크가 있대. 걔를 내가 뭐 ABC라고 이름 붙일까? ABC라고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 같은 종류지? 같은 종류의 꽃이야. 두 송이, 꽃은 두 송이구나. 요게 많아지면 중복적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일부러 두 개만 해서 낸 건데, 성남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냈었거든. 줄여서 얘를. 봐봐. 그럼 이거를 분류를 누구 기준하려면 얘를 기준하는 게 좋아. 네, 그지? 서로 다르네. 다르네. 지금 문제가 4명의 학생에게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뭐 1, 2, 3, 4번 있다고 해볼게. 4명이 예, 학생이야, 학생. 학생의 이름을 1, 2, 3, 4번이라고 했어. 그치? 지금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적어도 하나는 다 받아야 된다. 이거든. 그러면 K가 지금 3개인데 얘를 가지고 내가 분류할 거야? 다른 애 기준 할 거야? 그럼 얘가 한 사람이 몰빵 다 가져갈 수 있니? A, B, C? 이런 구조는 안 돼. 그렇잖아. 그러면 꽃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고, 그럼 한 사람이 2개 가져간 거 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A, B 이렇게 가져갔어. 그렇지? 이건 가능하지. 그러면 여기 얘가 꽃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 나머지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첫 번째 뭐냐면 꽃 2개지. 꽃이 아니라 케이크지. 케이크 2개. 2개를 한 명이지. 요런 케이스야.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 가볼게. 그러면 그 2개를 가져갈 한 명 골라야 되지. 4명 중에서. 그치? 그 다음에 1개를 가져갈 한 명 또 구해야 돼. 4 곱하기 3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뭐 4P 이렇게 적어도 돼. 4명 중에서 2명 골라서 배열까지 하는 거지. 2개 가져갈 놈, 하나 가져갈 놈. 배열하는 거니까 4P2.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적어도 되지. 그러면 끝난 거지. 그치? 1번하고 2번은 딱 결정됐어. 그럼 여기는 꽃을 주면 되잖아. 꽃을 줄 건데 얘네들은 가지수가 있어, 없어? 없어. 같은 애니까. 채워주는 거잖아, 그냥. 이게 이거야. 첫 번째는 몇 가지? 12가지가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번째는 케이크를 어떻게? 사이좋게 한 명씩이지. 한 개씩. 한 개씩 주는 경우야.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그리자면은 여기 재활용할 얘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 가져가는 거지. A, B, C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지.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이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뭐까지 해야 돼? 배열까지 해야 되지. 어느 케이크를 가져갈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니까 4명 중에서 순서가 있게 3명을 골라서 배열까지 해야 되지. 4P3. 그래서 얘가 1, 2, 3번이 A, B, C 이렇게 가져가기로 했어.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얘는 하나 채워줘야지? 꽃 하나 채워줘야지? 그렇지 않니? 그럼 꽃이 하나 남잖아. 그 남는 꽃을 아무나 가져가도 되겠지. 곱하기 얼마? 4 하면 되겠지. 얘를 줄 때는 가지수가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채워줘야 되잖아, 꽃을 하나. 같은 꽃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한 가지인 거야. 되니? 그러니까 같은 거하고 다른 거를 구별하라는 얘기야, 이거. 그치? 꽃을 채워줄 때는 가지수가 안 들어가. 그치? 그럼 이거 얼마냐면은 4P3, 4, 3, 2니까 96인, 숫자가 커? 잠깐만, 뭘 틀렸나? (12) 24 96 답이 없어. 잠깐만, 뭘 틀렸어. 케이크 2개씩 12가지. 지금 문제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 학생이 없도록 남김없이 나눠준다.
두개 1명. 응? 내가 어디 틀렸지? 두 종류를 4명한테 나눠주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수이 없도록. 선생님 케이크가 하고 싶은 연락처 있으세요? 어? 케이크하고 케이크 1개씩이면 비상. 하나 채워주고 꽃이 안 남잖아. 내가 뭘 턴지? 케이크 3개 하고 꽃 2개잖아. 맞고. 케이크 종류가 케이크 종류? 어디를 내가 안 했어? 1번 케이스 어. 3개 중에서 2개 그러네. 여기를 빼면 내가. 봅시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케이크 2개. 이제 케이크 2개를 한 명이 가져가잖아. 그치? 그럼 얘를 우선 나눠야지. 그치? 케이크를 2개, 1개로 나눠야 되잖아. 이걸 안 했네. 그치? 이걸 안 했어? 그러면 얘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면 우선 3가지 나오지 않니? 그치? 케이크를 둘 하나 쪼갰어. 그래서 여기 뭐 A, B, 그 다음에 이렇게 C 쪼갰어. 그치? 이렇게 쪼갰고, 그럼 얘를 이제 2명한테, 그치? 2개 가져걸로. 2개 가져걸로 4가지. 그치? 하나 가져고 3가지. 이게 되지. 이걸 안 곱해봤나. 뭐 하나 빼먹었긴 했는데, 그치? 그러면 몇 가지? 36가지 나오네. 그럼 답이 있니? 96에다 36도 얼마니? 132니? 그러니까 요거, 그럼 답이 요거 나오겠네. 됐어. 그럼 잠깐 끌었다가 우리 마지막이 이제 색칠이거든? 색칠하고 좀 계단이라든지 요거 좀 그 다음에 28번 문제가 그지? 이번에 수도에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야. 28번이.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해볼게. 잠깐 쉬었다 합시다. 눌러줘.